안녕하세요. CNG 방송의 진행을 맡고 있는 조영식의 지식마당의 조영식입니다. 2009년 11월 18일 CNG-TV 방송은 건설업계에 결코 쉽지 않은 앞길을 개척하고 거대 기업인 오토데스크의 아성에 도전하면서 자신의 영역을 개척해 오신 이은영 사장님과 함께 CAD를 넘어 BIM을 위한 도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이은영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에게 좀 네.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은영입니다. 그리고 아키탑이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시죠?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생각보다 젊으신데고 여성분이신데 어떻게 회사의 대표를 어떤 회사에 대해서 약간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좀 약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를 해야지라고 해서 회사의 대표가 된 건 아니고요. 예. 운으로 대표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요. 저희 회사는 2002년 6월 달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만들었을 당시에는 저 혼자. 그래서 저는 그때 사무실도 안 만들고 노트북 하나와 차 한 대로 영업을 좀 시작하고 다녔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을 1명, 2명 이렇게 늘려가서 지금은 현재 직원이 11명 정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실제 근무하는 직원도 있고, 그다음에 용역받아는 직원도 한 2명 정도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비해서 지금 매출 규모도 아주 많이 성장했고요. 네. 요새 화두인 1인 창조기업 이거의 시초이신 것 같은데, 선각자이신 것 같은데요.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여성 처음 창업하는 분한테 그렇게 혜택 주고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었거든요. 그렇죠. 아마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제가 여성 창업, 그래서 네. 좋은 그런 사무실에 좀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고 그런 걸 많이 했었을 텐데요. 예, 좀 아쉽습니다. 나중에 여기 피플에 나중에 이런 물어보는 저희가 있는데, 네.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젊은 여성이나 이런 네. 사람들이 자기 1인 기업이나 이런 걸 할 때에도 네. 하는 분도 계시니까 그런 네. 분에게도 좀 좋은 말씀을 이따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예, 우선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오늘 CNG-TV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 대표님과 아키캐드와의 인연부터 시작을 하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예, 그러면 말씀해 주시죠. 우선 제가 아키캐드를 처음 시작한 거는 1997년도에 처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때 아마 제가 컴퓨터를 잘 사용하고 했다면 아마 아키캐드의 시작도 없었을 것 같은데요. 네. 아키캐드가 처음에는 매cin토시 기반부터 네. 출발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매cin토시에 되게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의 매일경제가 지금은 아주 많이 커져 있죠. 근데 옛날에 내가 취업을 원할 때는 네. 매일경제에다가 입사 지원서를 내야 됐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업체들이 연락이 와서 네. 이제 취업을 하는데요. 그때 저한테 삼부 시스템이라는 예.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처음 아키캐드와 이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육이랑 기술 지원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그때 삼부 시스템의 대표님이 이제 유철호 대표님이라고 계시는데 아주 혹독하게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툴을 주고 그다음에 책을 주고 너가 공부해서 아침 회의 시간에 30분씩 PT를 해라.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도 쉽게 얘기할 수 있게, 그러니까 부담감을 갖지 않게 해서 PT를 점검을 받고 그러고서는 업체를 만나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그때는 삼부에서 전국에 있는 대학교에다 무상 공급을 하고 소프트웨어 공급하고 그러면서 방학 때 교수님들 교육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무료 교육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교육을 진행하면서 또 많은 공부를 또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영업이라는 부분까지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기술 영업.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한 6년 정도 삼부와 그다음에 또 다른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한번
회사를 직접 운영해 보는 건 어떻겠냐라는 제의를 받고, 사실 저는 그 남들이 얘기하면 어떻게 하다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제가 뭐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계획을 삼아서 1차년, 2차년, 3차년 준비를 해서 이렇게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제 욕심, 우리나라의 아키캐드를 시장 점유율을 최소한 30% 이상은 만들겠다. 그리고 내가 한번 내 소식껏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런 계기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사무실도 없었고요. 그 사업자 등록증은 저희 집으로 사업자 등록증 주소를 해서 내고요. 그래갖고 전화를 한 통 놓고 팩스를 한 대 놓고 그다음에 그 컴퓨터를 노트북을 한 대 샀습니다. 그러고 근데 네. 그 당시 이제 시작을 할 때 네. 자기만의 기술이 있으신 거예요? 그쵸. 제가 어느 누구한테도 아키캐드 관련돼서는 지지 않을 그게 있었기 때문에 아키캐드를 제가 사장이지만 직접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이랑 기술 지원을 제가 직접 하면서 고객과 거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저 혼자서 제가 영업도 할 수 있지만 나 혼자 교육도 할 수 있고 나 혼자 기술 지원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누구와 직원이 없어도 혼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아예 영업만 했었다면 감히 회사를 만들 생각을 못 했었겠죠. 그러면은 한 명 더 누군가 필요하고 내가 급여를 줘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나중에 그 부담감이 생기지만 저 혼자 하기 때문에 하다가 안 되면 뭐 아키캐드 쓰는 협력업체 가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그때 제 자신한테 되게 놀랐던 거는 정말 그 직장 생활 하면서는 운전면허를 따야 되겠다. 뭐 그런 욕심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냥 택시 타고 다니면 되지, 뭐 지하철 타고 다니면 되지. 근데 그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한 달 만에 운전면허증을 땄습니다. 계속 따야지 하면서 못 땄던 부분인데 그러면서 제 자신이 참 되게 대견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나보고 참 너 겁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 운전면허를 따서 딱 발급받고 바로 차를 샀습니다. 그러고 시내 이틀 운전하고요. 바로 고속도로를 타고 제 집이 저희 고향이 충북 제천인데 제천까지 운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 참 쟤 겁없다. 네, 그래서 그 차에다가 카탈로그 싣고 노트북 싣고 전국을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키거리라고들 불린다고 그러는데 전 세계적으로 여기에 네.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닉네임으로 아키캐드에 아니면 아키텍처 쪽에 여자로서 탑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닉네임을 아키걸이라고 우선 만들어서 그때는 뭐 다음이라는 커뮤니티가 되게 많이 유행됐을 때 제가 아키캐드 카페를 만들고 저희 닉네임을 아키걸로 만들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카페 회원 수가 거의 4,000명 정도 되게 운영을 했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전 세계 그래픽소프트 수입사 쪽에 마케팅 하시는 분들한테 전해지고 그러면서 저희 디스트리뷰터들 전체 모임이 있으면 저는 한국에서 온 이은영입니다. 그러면은 누구? 그럽니다. 근데 제가 저 아키걸입니다. 그러면 아하 뭐 이렇게 통일이 그 됐습니다. 당시에도 좀 앞서서 개인 브랜드를 만드셨네요. 네, 근데 개인 브랜드를 근데 제가 미래를 좀 생각 안 하고 만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들 제가 아키걸입니다. 그러면은 아키 마담 아닙니까? 라고. 영원한 거리인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또, 여기에서 고객과 또, 고객의 소개로 결혼을 네. 하셨다고 그러고, 네. 또 같은, 좀 비슷한 분야에 있으시다고. 네, 맞습니다. 그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저가 아키캐드를 함에 있어서 크게 정신적 지주로 이렇게 대주신 모 대학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그 교수님과 거의 한 10년 정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벌써 이제 12년 정도 됐고요. 근데 그 교수님께서 저를 되게 좋게 봤나 봐요. 그래서 교수님이 가장 아끼는 후배를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소개팅이라는 자리로 소개를 시켜준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평소 자주 만나는 지인분들이랑 같이 있는 자리에 후배랑 약속이 겹쳤다고. 네, 그래서 그러면 뭐 수자나 더 놓으면 되죠. 모시고 오십시오. 그래서 저희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 남자가 저희 남편인지 소개해줄 남자인지 모르고 그 남편만 제가 이은영이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제가 좀 사실은 술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날 소주를 거의 한 6, 7병을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날 뭐 서로 되게 많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만난 지 7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도 저는 사업으로 성공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나는 시장 마켓쇼를 얼마큼 만들기 전까지 난 절대 결혼을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네. 저희 남편을 딱 만나보니까 오히려 우리 남편이 있어야지만 제가 성공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혼을 했고, 네. 그래서 저희 남편과 같이 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 나는 쉐어가 된 다음에 결혼하면 돈 때문에 결혼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전에서 저는 이제 순수한 사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다음에는 저희가 사실은 요번 시간에는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많이 안 하려고 그러는데, 걔도 나오셨으니까 저희가 궁금해가지고, 다음에 도대체 아키 캐드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그건 꼭 얘기하고 가야 되겠다는 게 저는 아키캐드를 합니다. 그러면은 다들 오토캐드의 서드 파트라고 좀 많이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네. 했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아키캐드는 처음부터 3차원, 옛날에 3차원 설계라는 용어를 많이 썼었죠. 빔이라는 네. 용어를 쓰기 전에. 그래서 3차원 설계를 기반으로 1982년도에 헝가리에 있는 그래픽 소프트에서 만들어진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건축가가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헝가리 쪽에서 만들다 보니까 좀 실제 사용 유저가 많이 분포돼 있는 거는 뭐 유럽 쪽이 지금 네. 저 보시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유럽 쪽에 좀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쪽에서는 아키캐드를 뭐 정식으로 수입해 갖고 뭐 배포되고 그런 거는 95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건축가가 건축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솔루션입니다. 지금 이제 분포되어 있고, 다음 장에 보시면은, 네. 이제, 준비하신 게 이제 다양한 어떤, 솔루션이나 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시죠. 영어 네. 자료이긴 하지만. 네, 네. 우선, 아키캐드라는 건축 설계 쪽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BIM 솔루션이 있고요. 이 아키캐드는 우선 GUI 환경에서 만들어진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뭐 한 30시간 정도 교육만 받으셔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고요. 거기에 MEP, 그러니까 설비 쪽을 할 수 있는 MEP 모델링도 있고요. 네. 우선 아키캐드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디자인을 하기에 아주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매니징 하기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키캐드 지금 현재 13 버전까지 나와 있는데요. 네. 13 버전의 가장 큰 이슈는 협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들 설계를 할 때 빔 설계를 한다 그러면은 전에는 2차원 설계를 할 땐 A는 평면도 그리고 B는 단면도 그리고 C는 인면도 그리고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빔 설계하면 혼자서 모든 걸 다 해야 된다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스토리로 나누던 존으로 나누던 해서 영역을 나눠서 작업할 수 있고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작업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크게 이슈가 되어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MEP에 관련돼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 있는 자료가 네. 아키캐드로 그린 자료입니까? 여기? 네, 다 아키캐드로 그려진 자료입니다. 근데 이게 뭐 다른 거보다 오토캐드나 이런 거는 아직 이렇게 3D로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선 오토캐드는 빔 기반이 아니고요. 오토데스크 솔루션 중에서 레빗이라는 네, 레빗이. 솔루션이 아키캐드와 그런 비슷한 솔루션이고요. 네. 우선 레빗이랑 아키캐드랑 틀린 게 있다면 아키캐드는 협업을 되게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MEP 모델링이 있지만 정말 모델러로서 그러니까 건축가가 설비를 그리기 위해서 열 부하 계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엔지니어링이 넘기고 그러니까 설계 단계에 정말 루팅을 확보한다든가 이제 그렇기 위해서 사용을 해주면서 레빗 같은 경우는 레빗 아키텍처, 레빗 MEP, 레빗 스트럭처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면 저희 쪽 솔루션은 그런 게 다 하나의 애드온으로 같이 들어가 있고 뭐 스트럭처 하기 위해서는 아키캐드 데이터를
아마 전에 같이 진행을 하셨었던 것 같은데요. IFC라는 포맷을 통해서 뭐 랩 스트럭처라든가 아니면 테크라든가 다른 솔루션, 더 좋은 솔루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확장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83년에 나왔다고 그러셨어요? 예, 82년도에. 82년도에? 네. 근데 저는 제가 맥킨토시를 처음에 83년에 샀는데 처음 네. 나올 때 그러면 이거 맥킨토시의 82년서부터 맥킨토시로 나온 거예요? 네, 맥킨토시 버전 나와서 윈도우 버전이 처음 나온 거는 아키캐드 4.1 버전부터 윈도우 버전이 나왔고요. 그 전에는 맥 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맥을 쓰는 유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만큼 더 시장 확보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럴 네.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네. 좀 맥이 아직은 그다음에 다음에 보시면은 네. 요걸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버추얼 빌딩 익스플로러라는 뷰어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객이 예를 들어서 아키캐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커스터머를 만났을 때 이제 정보 보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캐드 파일로 주는 게 아니라 이 뷰어 파일로 주면 캐드 프로그램 없이 파일 안에 공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외부가 어떤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부제를 클릭하면 그 부제의 사이즈라든가 볼륨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작동 방법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 잘 하시는 오락게임 있잖아요. 네. 뭐총 쏴고 이렇게 네, 워킹하는 그렇죠. 예, 작동 방법이랑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한테 제공할 때 프로그램 없이 볼 수 있는 EXE 파일이니까 비용도 안 들고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예. 다음 자료에 보면 뭐 굉장히 한 장이 앞이 10, 100, 밀리언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 한 장이 이제 의미십니까? 뛰어넘었는데 사실은 어. 사람들이 아키캐드 그러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얼마 안 된 프로그램 아니야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10, 그 다음에 뭐 100 이렇게 네. 넘어가는 게 뭐냐면 아키캐드로 수십만 건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요. 그래서 예, 제가 이 이미지를 넣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얼마 안 된 솔루션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빔을 하는 사람이라면 많이 사용하고 있고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거의 60% 이상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강조하고 싶어서 제 이 이미지를 넣어봤습니다. 사실은 아키캐드라는 게 저는 좀 들어는 봤는데 네. 좀 제 느낌은 이제 몇몇 매니아들이 좀 많이 쓰는 거다. 네. 한국에서는 좀 별로 그러니까 한국은 오토캐드가 너무 많이 돼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뭐 국민캐드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뭐 OS도 한두 개에 의해서 독점이 되지 않습니까? 네. 난 그거에 그냥 맥킨토시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네. 요새 BIM을 하면서 이 아키캐드가 굉장히 많이 계속 관심이 많아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우선은 BIM을 하면서 이렇게 된 거는 사실 레빗 쪽에서 오토데스크 쪽에서 레빗이라는 솔루션도 나오고 그러면서 서로 같이 비교가 이제 대상이 되면서 많이 이슈가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선 건설사 쪽에서 우선 레빗을 보다는 아키캐드 쪽을 사용하는 회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레빗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왜 아키캐드 많이 씁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건설사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한대요. 장비가 비싸서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키캐드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워크스테이션이 아닌 일반 컴퓨터에서도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모 건설사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회사에서 처음 레빗을 시작하셔서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현장에다가 던져줬대요. 근데 현장에서 쓰시는 컴퓨터의 사양은 잘 아시다시피 뭐 삼성의 무슨 브랜드 맥스테이션 뭐뭐뭐 모델 그러니까 디자인 쪽 그런 워크스테이션급이 아니다 보니까 데이터가 오픈되지도 않고 잘 돌아가지도 않는데 좀 아키캐드는 좀 시스템 사양이 그렇게 고사양이 아니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 내년 1월이나 2월쯤 아마 이제 제품 발표를 제대로 할 것 같은데요. 네. 국내에서 견적 쪽에서 가장 많이 쓰시는 고려전산이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랑 저희 솔루션이랑 연계가 돼서 운영이 됩니다. 양방향으로. 그래서 지금 개발은 완료돼서 테스트 프로젝트를 지금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게 됐을 때의 기대치가 좀 많으셔서 그래서 건설사 쪽에서 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저는 주로 이제 하이엔드 캐드를 좀 네. 많이 했었거든요. 뭐 NX라든가 카티아라든가. 네. 근데 거기서도 BIM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네. 사양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까 워크스테이션. 말씀을 보니까 그거 좀 현실적이지 않네요. 그렇게 비싼 엄청난 그 워크스테이션에만 돌아간다면 이 아키텍처의 캐드에서는 좀 불리하네요, 그게. 네. 그래서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 저희는 워크스테이션이 아니어도 운영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모 설계사무소에서도 뭐로 갈 것인지 되게 고민하시다가 그쪽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끝내는 아키캐드를 결정해서 가셨는데 그 이유가 워크스테이션을 전 직원 한 300명 되는 직원한테 워크스테이션을 전부 다 사줄 수가 없다. 그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아키캐드가 성능으로 그렇게 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기대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제가 그 설계사무소들을 많이 만나보면은 왜 레빗을 선택하셨습니까? 두 개 갖다가 어떤 프로젝트를 쓰실 것인지 어떤 걸 하실 것인지 정말 ROI가 어떤지 체크해보고 하셨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 딱 첫 마디가 뭐라 그러시냐면 저는요 우리나라는 미국을 많이 쫓아가고요 오토데스크는 엄청 큰 기업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레빗이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레빗을 사용합니다라는 답변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뭐 그런 마음들이 한 구석에는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려다니지 않으셨습니까? 시장이라는 거는 저는 어떻게든 제가 저희 애기한테 좀 미안하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저는 우리나라의 시장 점유율 30% 정도는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토데스크처럼 98%를 갖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왜냐면 고객들은 좀 아셔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시장 점유율을 30%로 가기 위해서 저는 고객들한테 정말 많은 서비스를 해드리거든요. 예.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면은 저희 지금 파견 보내서도 해주고, 또 가진 방법을 다 합니다. 근데 오토데스크사는 기존 시장 마켓이 있기 때문에 딱 하는 거는 그거 하나만 합니다. 불법 단속. 근데 더 이상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적당히 비율을 주면 고객들이 오히려 대우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제가 그런 걸 좀 많이 생각하는 게 요즘에 그런 마케팅을 많이 저거 하잖아요. 근데 서울의회에서 마케팅을 내건 게 제조일자로 마케팅을 내걸었잖아요. 그리고 파스텔우유에서는 유통기간. 그 다음에 메일우유에서는 김연아. 근데 실제 지금 오히려 메일우유는 김연아라는 그런 연예인을 내걸었는데 마켓보다는 오히려 서울우유의 제조일자. 그 다음에 파스텔우유의 유통기한. 두 브랜드가 더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모님도 우유를 사오시면은 서울우유 사오세요. 왜냐면 제조일자 보시고. 그러니까 언제 나오는지 그거 보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세 개 방향을 다 각자 틀린 방향으로 마케팅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객들도 그렇게 본인이 선택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뭔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쪽에서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요즘 그걸 고민합니다. 지금 마켓쉐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말씀해 주실 없으면 안 하셔도 되고.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저희가 많이 생각해야 사실 전체 캐드 마켓으로 본다고 하면은, 5% 정도의 마켓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IM 쪽에서 실제 내가 돈을 내고 사용하는 마켓쉐어로 본다면, 그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때는 제가 감히 한 30% 정도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BIM 쪽에는 한 70% 하셔도 되겠네, 이제. 해야죠. 더 해야죠. 네. 예, 지금 이제 요 정도 하시고요. 네. 이제 다음에는 조금 아까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미리 이제 하셨는데 이제 두 번째 토픽은 기업 대표로서 좀 어떤 피플이니까 네. 좀 많은 분들이 좀 호기심도 있고 네. 또 약간 선망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는 우리나라의 앞으로 어떤 기업이 매출은 늘지만 고용을 잘 많이 안 생기는 그런 단계로 넘어간다고 그러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1인 기업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어떤 그런
정렬, 그다음에 그런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재와 좀 과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현재와 네. 또 미래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2006년 6월 2일 날 사업을 시작하셨고. 네. 우선 뭐 앞에 계속 제가 뭐 어떻게 회사를 했는지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네. 우선 기업 대표에서 여자 기업 대표라는 초점을 갖고 더 얘기를 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자 기업 대표였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많이 있었지만 저는 그 여자 기업 대표였기 때문에 현재 제가 그 남자 기업 대표들은 보다는 좀 더 장점이 좀 더 오히려 더 많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좀 더 꼼꼼하게 고객들이 뭘 생각하고 있고 뭘 원하는지 좀 더 꼼꼼하게 봐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장점은 로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없어져야 되는 게 요즘엔 좀 많이 없어지고 있죠. 접대요. 접대 문화. 네. 저는 절대 저랑 계약하기 전에는 절대 밥도 같이 안 먹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오히려 회사가 탄탄하게 오는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저도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고객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사장 너 왜 밥 안 사니?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밥 산 만큼 용역비를 더 올릴까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밥 사드린 만큼 저희가 일한 거에 퀄리티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이런 사업이 고객 서비스고 고객 맞춤 사업이다 보니까 전부 다 인건비로 운영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 저희 기술력으로요. 근데 거기에 제가 영업적인 포커스로 더 많은 걸 치중을 한다면 그만큼 퀄리티는 낮춰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항상 접대라든가 로비로 영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실력으로 승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도 이번에 좀 전체적으로 좀 조직 개편이 좀 되고 있는데요. 설계사무소에서 오랜 노하우 갖고 계신 그런 소장님도 모셔서 같이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적인 부분도 좀 많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오토캐드에 캐드파워가 있었듯이 이제 빔 쪽에서도 지금 좀 현재에 보면은 이따 뭐 빔의 문제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 부분이긴 한데 큰 회사가 공룡 기업들이 기술력과 인력으로 되게 빨리 급성장을 하잖아요. 근데 네. 작은 회사들도 진짜 잘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도 있을 것이고 개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아이템들을 좀 많이 만들려고 하고요. 그래서 단순히 내년만 바라보는 회사가 아니라 5년, 10년 좀 비전을 세워놓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제가 트렌드를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성공이라는 거, 성공 사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아키탑의 BIM 실적에 대해서 좀 많이 여기 나와서 좀 선전을 좀 해주시죠.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희가 운영했던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갖고 있는데요. 네. 사실 처음부터 이런 빔 쪽에 요즘 가장 많이 운영되는 게 시공성 검토라든가 빔을 통해서 견적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BIM 쪽으로 에너지 분석을 해준다든가 이제 그런 용역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처음부터 저는 빔으로 시공성 검토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시작했던 게 아니라 건설사 두 군데 쪽에서 동시에 두 가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었는데 우리는 기계실을 한번 3차원 설계를 해서 그땐 빔이라는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3차원 설계해서 최적화를 찾아보고 싶다. 그래서 같이 한 2달 정도 고생을 하면서 사실 저희가 설비도 잘 모르고 그래서 공부해 가면서 같이 엔지니어 같이 해서 만들어서 끝내는 모 건설 기계실은 모 브랜드 기계실은 층고를 한 1m 정도 축소를 시켰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면서 이게 돈이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좀 수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요즘 어려운 신공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갖다가 2차원 설계로 했을 때 찾지 못했던 시공상의 오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부재를 똑같이 만들어서 STD 공법을 한다면 그 공법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시공 순서대로 접합성을 찾아보는 이제 그런
검토라든가 그다음에 뭐 아파트 설계를 한다면은 전에는 그 환경 전문하는 일조라든가 조망 전문하는 회사에다가 의뢰를 주면 그쪽 회사에서 조망률이라든가 검토를 해줬다면 이제는 빔으로 아예 3차원 설계를 해서 각 조망권이 어떤지, 일조권이 어떤지를 바로 그 설계자가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행했던 그런 전부 다 사례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 메케니컬 쪽에서는 이게 사실은 뭐 96년 막 이랬을 때 많이 됐거든요. 네. 뭐 디지털 마크업이라든가 네. 그런 거. 근데 이제 이게 3D가 되면은 이제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네. 이제 저는 하나 이제 좀 생각나는 게 아까 조망꼼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뭐 한물 많이 네. 다 이제는 일반화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는 뭐 이런 소음 같은 것도 네. 사람들이 좀 더 민감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는 요새는 뭐 시끄러워도 그냥 그 별로 이게 땅값이나 뭐 이런 거에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좀 더 그 쾌적한 삶을 원하지 않을까요? 이제 뭐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하기 위한 기반이 오히려 빔이라는 것 때문에 네. 더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 남편이 그린 쪽으로 일을 네.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의 그린과 저희 사무실에서 빔의 그런 노하우가 잘 합쳐지면 그린 빔이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 뭐 CO2 배출, 뭐 소음 그런 얘기하는데 그 소음 분야도 저희 남편 회사랑 같이 해서 2차원 기반으로 그 아파트 단지가 생겼을 때 소음이 어떤지 이제 그런 개발했던 또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빔으로 설계사무소가 납품하는 일반화가 된다면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 토픽인 네. 아키걸이 바라본 비하임의 문제점과 비전에 대해서 네. 좀 좋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첫 번째에 비하임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고 네. 다 아는 얘기하시면 제가 문제점을 제 나름대로 아웃사이더지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저도 아까 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2년 전에 빔을 해야 됩니다라고 PT를 하고 다닐 때 빔을 하면 하나의 데이터에서 모든 게 다 되는 것처럼 약간 꿈을 드리고 좀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 빔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BIM 데이터 하나로 모든 게 다 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설계사무소에서 나오는 빔과 그다음에 건설사에서 원하는 빔은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단편적인 예로 설계사무소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벽체 있고 바닥 그리면 바닥만 그리 거기에 뭐 방수 마감이 어떻게 되고 단열이 어떻게 되고 뭐 바닥이 실링이 어디서 만나고 이제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설계사무소가 모델링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근데 그거에 대한 갭을 우선 먼저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사무소에다가 건설사가 우리는 아파트 프로젝트를 하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우리가 이런 포커스를 원한다. 어떤 데이터를 원하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러니까 먼저 그냥 단순히 빔 설계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한 예로 모 업체에서 빔 설계해 주세요라고 해서 일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예.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아키캐드라든가 레빗을 쓴다고 해서 모두가 그 데이터가 전부 다 빔 설계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디자인과 시공 노하우와 그런 디테일이 들어있냐에 따라서 그 데이터가 정말 정확하게 가느냐, 틀리게 가느냐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주처와 그다음에 실제 운영하는 사람은 그걸 먼저 정리를 하고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정리가 아직 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의 솔루션에서 모든 걸 다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한다 그러면은 냉장고는 지펠이 좋고 뭐 예를 들어서 TV는 뭐 파브가 좋고 뭐 다 예를 들어 틀리면은 뭐 그거를 갖다가 좀 한 번에 사기를 원하지 각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사면은 DC를 좀 안 해준다 생각해서 모두 이렇게 하나의 원스톱을 가기를 원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제 빔으로 가면 우리 회사에서는 아파트 프로젝트를 많이 한다면 아파트 프로젝트에 아키텍처 툴은 뭐가 좋고 스트럭처 툴은 뭐가 좋고 MEP 툴은 뭐가 좋고 그다음에 우리는 설계 단계에 뭐 CO2 배출량을 검토하려고 한다면 어떤 솔루션이 좋은지 왜냐면 빔에 관련돼서 솔루션들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아는 딱 한 회사의 메인 브랜드만 갖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다양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확장성 부분도 좀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그거는 이제 저는 동감을 하는데요. 네. 불안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걸 나중에 서로 호환이 안 되거나 이럴 때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정보도 네. 사실은 그 업무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여기 나오신 분들도 시간을 내면서 그걸 연구하고 막 오랫동안 좀 생각해보고 이러는 시간들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시간 있으면은 뭐 술 마신다든가 집에 와서 쉰다든가. 네. 네. 그래서 그런 그 분위기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인포메이션을.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방송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게 질문해서 대답해 줄기도 뭐 쑥스럽고 그러는데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제가 한번 좀 나중에 좀 네.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이 이렇게 나왔는데 네. 이제 문제점 대부분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좀 해결책이 어떤 것인지. 우선은 다들 오픈 마인드가 우선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냐면, 나랑만 해야지 잘 된다, 뭐, 나만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 서로 저는 옛날에도 오토캐드가 일반화되고서는 됐을 때, 리딩 했던 회사들이 좀 많이 있긴 하시잖아요. 근데, 프로젝트를 갖다가 같이 뭐 공유해서 같이 좀 하고, 그다음에 이건 내 노하우기 때문에 절대 오픈하면 안 돼. 이건 나 이걸로 돈 좀 번 다음에 오픈하겠다. 이제 그런 마인드를 좀 많이 갖고 계신데, 저는 우리의 적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BIM 쪽 시장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되게 크게 이슈가 되고 있지만, 유럽 쪽이나 일본은 거의 뭐 일반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좀 벤치마킹을 좀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벤치마킹이라는 게 그 회사에 가서 잠시 1시간, 2시간 머무르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진짜 정말 잘하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돈을 내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BIM 쪽 설계 쪽으로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것도 또 문제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푸냐에 따라 틀리는데 제대로 된 컨설팅에 대한 대가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시행착오를 겪으셨던 분들에 대해서 컨설팅 비를 내고 이렇게 하면은 뭐 시행착오를 예를 들어 우리가 내 스스로 했을 때 혼자 자체적으로 했을 때 한 6개월 정도 걸릴 게 컨설팅 비를 내고 시행착오 없이 한두 달 만에 해결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게 엄청난 베네핏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픈을 안 하고 그다음에 뭐 우리 회사가 이렇게 큰데 뭐 조만한 회사 너네가 뭘 알겠어? 라는 그런 마인드를 좀 없애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빌딩 스마트 코리아에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뭐 IFC 홍안 쪽으로 해서 뭐 외국에서 했던 사례를 갖고 와서 뭐 요즘에 BIM 쪽 지침도 만드시고 있고 그런데 그런 걸 만들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어떠냐면, 저는 되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되게 열심히 하려고 좀 하고 있는데, 일부 계신 분들은 뭐, 니네 그래 얼마나 잘 되나 보자라고 이렇게 방관하고 계신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방관하고 있는 동안 우리나라 설계에 지금 동대문 프라자도 그렇잖아요. 게리 테크놀로지에서 와서 20억씩 용역비 받아서 가잖아요. 근데 그런 용역비 외국에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잘해서 우리가 오히려 외국에 그런 걸 받으러 다닐 수 있도록. 왜냐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건설 시장이 좀 많이 위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뭐 발전해서 나가는 뭐 베트남, 뭐 중국 그런 쪽 일들을 우리가 오히려 나가서 컨설팅 해주고 그러려면 좀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또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뭐 방송 얘기하고 그러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냄비 근성. 좀 저는 냄비가 아니라 유럽 애들처럼 좀 무쇠솥 그런 걸로 너무 이거 했다가 안 되면 이거 안 되네? 뭐 이거 안 되는 것보다 말아야지가 아니라 어떻게든 그거를 해결해 보려고 해야지. 뭐 저는 이제 냄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순간 뭐 저기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에너지를 그렇죠, 갖다가.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선진국이 되려면 조금 더 아까 냄비도 있지만 무쇠솥 인프라 같은 네. 것들을 해서 빨리 잊어버리고 네. 뭐 저는 뭐 옛날에 칼스라는 것도 있고 네. 뭐 많이 오거든요. 뭐 그럴 때는 뭐 난리치고 뭐 신문사도 그러다가
그냥 몇 년 되면 없어져 버리고 네. 그러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네, 저도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도 저는 미국 가면 아직도 카라케라는 게 있어서 잘 하는데 우리는 그 없죠. 얘기하면 막 완전히 뭐. 그죠? 네. 그래서 저는 BIM을 보는 시각은 저는 좀 냉철해요. 아웃사이더라 그런지 이 사람들과 뭐 결국 뭐 학계나 뭐 이런 데서 이거는 학계는 아닌 것 같거든요. 우선은 저는 건설사가 좀 리딩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빔으로 했을 때 실제 가장 수혜를 많이 입는 거는 건설사거든요. 왜냐면 시공상에 많은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정, 견적, 그 다음에 환경, 그 모든 게 빔 데이터로 미리 체크해서 뭐, 지금 나라에서도 2020년까지 CO2 배출량을 4% 줄인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엄청난 수치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절대 베이스를 깔아줘야 되는 게 빔으로 미리 가상으로 그 건물의 라이프 사이클을 운영을 해보면서 에너지 효율이 어떤지 뭐 그런 거를 해보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거 갖다가 설계사무소 절대 투자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건설사에서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다들 어떠냐면 그 추세 보고 남들이 좀 잘 되면 그때 움직이지 그 위험 부담감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저는 좀 이제 아웃사이드니까 네. 이제 여기를 이렇게 보면 그 우리나라 초창기에 발전했었던 데가 건설 사업 아닙니까? 네. 현대화를 미리 네. 했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조선인데 이제는 두 업체들이 다른 분야보다 두 분야가 다른 데보다 좀 더 딱딱해진 것 같아요. 빨리 받아들이는 대신에 그래서 그 두 분들 제가 친구들도 많고 이런데 이렇게 보면 두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프라이드가 많아요. 네. 그 대신에 나중에 제조업이나 전자는 나중에 생겼는데 거기가 훨씬 이제는 많이 발전됐는데 네. 사실은 저 PRM이나 이런 입장에서 BIM 바라보면 아직까지 저 3D 때문에 저렇게 뭐 되냐 안 되냐를 난리치고 있나 이런 그냥 거를 웃으시죠. 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밖에서 보면은 어떤 건설업체나 우리 대형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의외로 변화에 대해서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시죠, 네, 많이요. 첨단인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신문에서 보면 조선이나 건설업체는 뭐 외국에서 많이 딴다 그러는데 안에 들여다가 보면은 약간 좀 허실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BIM을 좀 해서 우리 이 대표 같은 뭐 좀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서 뭐 30% 잡으니까 한 70% 잡으셔야지 BIM에 대해서. 근데 저희 회사가 뭐 30% 잡았다는 건 아니고 이제 저희 솔루션이 이제 그렇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건설사에서 좀 많이 좀 안 움직이시려고 하시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 아마 내면에는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도 합니다. 너무 오픈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하게 되면 실제 그 견적이라든가 뭐 그런 공사비라든가 이제 그런 게 실제 비용으로 다 오픈이 되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선은 우리나라에 아직 BIM 쪽으로 자체 개발된 좋은 솔루션이 없다 보니까 외국 제품을 뭐 수입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외국에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근데 하면서 빔을 발견해서 공사비 오픈된다고 면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더 좋은 부분을 생각하면은 크게 발전할 수 있다 생각하고요. 저는 우리나라 국민처럼 저는 똑똑한 국민이 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어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본사에 보내주면 야 이런 거 생각 못했는 건데 이런 것도 있니? 라고 얘기하는 게 좀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IT에 한국 사람들이 엄청 까다로워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이 20개 들어왔어요. 네. 벌써.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질문하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네. 간단하게 다음번에 후배들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인 기업을 원하고 자기가 어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이러는 후배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한마디 좀 하시고 멘토를 뭐 말씀해 주셔도 좋고 남편 얘기해 주셔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우선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우선 지금 대학교 다니는 이제 졸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 그다음에 지금 뭐 직장 생활하면서 나도 언젠가는 회사를 해야 되는 분들 뭐 그런 분들한테 좀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우선
너무 첫 번째 타겟을 돈이라는 걸 쫓아가게 되면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회사를 하고 지금 여기까지 버텨온 거는 저는 아키캐드가 잘 되길 바라고 제가 네. 사실 아키캐드를 너무 사랑해서 전 결혼 못할 줄 알았습니다. 아키캐드랑 결혼했습니다라는 얘기도 옛날에 좀 하고 다니곤 했었는데 네. 저는 이 솔루션 갖다가 어떻게든 우리나라의 마켓을 얼마 만들고 싶다는 그 욕심이 가장 컸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를 지켜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학생이 얼마 전에 와서 상담을 이렇게 받고 갔었을 때 본인이 취업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길래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가장 큰 미래에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너무 길게 잡지 말아라. 우선은 뭐 5년, 그 다음에 3년. 나이가 이제 중요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30대 초반에 회사를 만들었지만 20대까지는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아키캐드를 정말 잘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거의 집에 처음에 신입사원 시절에 거의 집을 많이 못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는 토요일 날 3시 이후에 퇴근하고 그때만 해도 저희는 주 5일 근무가 아니라 토요일까지 근무했었었는데 저의 방은 사장님 방이었습니다. 사장님 방에 소파에서 새벽까지 공부하다가 자고 그다음에 사우나 가서 씻고 와서 다시 일하고 그래도 내가 책을 보면서 계속 이렇게 뭔가 알아간다는 거 그리고 내가 고객이 나한테 질문했을 때 내가 빨리 답변을 줄 수 있다는 거 그런 거에 되게 만족을 하고 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회사를 만들었을 때는 시장 점유율 그다음에 내 고객을 점점 만들고 내 매출이 생기고 차를 갖다가 좀 더 좋은 차 타고 싶어서 욕심 갖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선은 후배들이 너무 돈을 쫓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첫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러니까 내가 욕심 갖고 하고 싶은 일, 정말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좀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다들 지금 건축가를 가면 건설회사 취업이 안 된다는 걸로 휴학을 많이 해요. 그리고 휴학해서 영어랑 점수 만들어서 다시 내년 신입사에 다시 도전하고 그렇게 많이 가는데 그게 아니라 건설사를 가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작은 회사라도 가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만져보고 거기서 내가 정말 나한테 잘 맞는 게 뭔지를 왜냐면 건설사 가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좀 그런 게 좀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회사를 차리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돈이 없으셔도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차 한 대와 노트북 하나로 시작했다고. 왜냐면 본인의 끈기. 그리고 제가 최고 운전을 많이 하고 다녔을 때 하루에요. 서울, 대전, 대구, 그 다음에 진주 하루에 네 군데를 찍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울산 찍고 부산 찍고 그리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었어요. 이틀 동안. 그렇게 저는 내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욕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누가 만들어주는 것도 없고요. 사람들 요즘 로또 많이 사서 긁어서 일확천금을 누리는데 일확천금이라는 거 요즘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 운영하면서도 옛날에 CEO를 하셨던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즘엔 참 회사하기 힘들다고 너무 많이 노출돼 있잖아요. 모든 게 세금 계산서를 끊어야 되고 모든 비용이 다 처리돼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회사 한 달에서 그렇게 사장이라도 잘못하면 빚 좋은 뭐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성공이라는 게요. 그리고 회사를 한다는 게 돈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야망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노력. 그리고 항상 정직. 내 고객이 저희 고객들은 10년 넘은 고객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고객들한테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 1년 정도 연락 안 했다 전화해도 그래 이놈 너 바빠서 연락 못 했구나라고 해줄 수 있는 믿음. 그게 베이스가 되면 전 뭐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모토가 제 멘토가 뭐냐면 사실 저를 욕하는 한 명도 만들고 싶지 않은데 그건 좀 참 힘든 것 같고요. 이왕이면 1000명한테 물어봤을 때 나를 욕하는 사람은 최소한 한두 명만 만들자가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야지 살 수 있더라고요. 네. 한두 명이 혹시 가족이 되면 안 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질문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제 질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질문에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김호빈님께서는 건축주가 BIM을 채택을 고려할 때
지침 문제점들이 할 때의 지침과 문제점들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이 여기는 좀 질문이 쉽지 않은 질문들이 많은데 뭐 우선은 건축주가 빔 설계를 해달라고 설계사나 뭐 시공사 얘기할 때 우선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빔 설계해달라고 하면 아직은 돈을 더 요구합니다. 우선 단가가 올라가겠죠. 첫 번째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빔 설계를 했을 때 내가 어떤 공사를 해서 내가 여기서 어떤 걸 알고 싶은지, 예를 들어서 건축주는 2차원 설계보다 빔 설계를 했을 때 좋은 게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유리해집니다. 뭐냐면 전에는 도면을 보고 내가 도면을 이해하려고 해야 됐지만 이제는 3차원 모델을 보면서 이쪽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고 하면서 일을 시키시는 분한테 여기 설계는 이렇게 바꿔주십시오라고 해서 그런 의사 결정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목적을 할 때 의사 결정을 빨리 내리게 할 것의 목적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공사에 문제가 없도록 그런 간섭이라든가 그런 거 당연히 빔 설계하면 당연히 다 해결되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공사비 견적 쪽으로 가질 것인지 아니면 환경 쪽으로 가질 것인지 이게 지금 질문하신 게 너무 광범위해서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 원하시는 건물에서 얻고 싶은 베네핏이 뭔지를 가장 먼저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돼서 설계사나 시공사한테 나는 이런 부분을 얻고 싶어서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적당한 부분을 제안을 받고 진행하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로이 테크원의 박일수 사장님께서는 아주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오토데스크의 레빗과 아키캐드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우선은 두 개 다 건축을 하면서 우선 BIM 하면은 크게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카티아 기반을 만든 디지털 프로젝트도 있고 마이크로 스테이션도 있고 레빗도 있고 아키캐드도 있는데 레빗과 아키캐드가 좀 그나마 일반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제가 영업적인 측면으로 얘기를 만일 드린다면 우선 아키캐드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시스템이 되게 안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레빗을 운영하는 고객분들은 워크스테이션급의 컴퓨터가 있지 않으면 실제 프로젝트를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아키캐드는 워크스테이션급이 아니어도 운영을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틀린 게 있다면 우선 레빗 같은 경우는 레이어라는 개념이 없고요. 네. 아키캐드는 레이어라는 개념이 있어서 사실 고려현산이랑 쉽게 연결할 수 있는 부분도 레이어라는 거에 장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오토캐드라는 솔루션이 오토데스크 솔루션이기 때문에 레빗이 더 잘 호환될 거라 생각하지만 오토캐드는 레이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키캐드도 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으세요. 레빗이라는 솔루션이 오토데스크가 나중에 산 회사 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말하는 레이어는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레이어라는 용어가 건축에서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벽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예. 벽은 1층 벽이 있을 수도 있고 2층 벽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내벽이 있을 수도 있고 외벽이 있을 수도 있고 구조벽이 있을 수도 있고 마감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 견적이라든가 설계를 하다 보면 그거에 대한 카테고리 분리가 좀 되지 않으면 작업이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BIM을 할 때 그런 카테고리가 정리가 다 됐습니까, 현재? 현재 다 정리는 나라에서 지침상으로 정리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실제 프로젝트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카테고리가 많이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PDM이나 PRM 쪽으로 했는데 네. 이런 프로세스나 이런 거가 외국에서 신뢰들이 왔는데 국내에 있었으면 국내에 또 문화나 이런 스타일 저희가 다르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어려운데 BIM도 그런 게 있습니까? 문화적인 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화적인 차이.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다 일단 됐다면 갖다다 그냥 쓰면 되는데 왜 이렇게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냐 이게. 우선 우리나라에서 도면 표현하는 방식
아직도 좀 다른 부분이 다르겠죠. 있고요. 예, 네. 그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는 좀 하나의 솔루션은 좀 많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근데 뭐 구조 계산을 하는 마이다스가 현재 빔을 아직은 서포트를 완벽하게 안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라이브러리라고 하죠. 레빗에서 네. 패밀리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좀 구축되어 있는 것보다 외국 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그 DD 단계 정도 하는 수준의 도면이 작성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CD까지 가다 보니까 그 도면의 디테일이라든가 이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어떤 공공업체들이나 뭐 작은 업체가 못한다면은 어떤 연구소나 국영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의 인프라를 만들어줘야지 이게 좀 확장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네, 거거든요. 저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유럽 쪽이랑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또 차이점이 유럽은 자재 회사들, 그러니까 매테리얼 회사들이 자기네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줘요. 네, 그러니까 예를 그렇죠. 들어서 창호라든가 뭐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대공해준데 저희 나라는 되게 많이 그 크로즈돼 있어요. 뭐냐면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혹시 그 얘기 들으셔보셨습니까? 주방 시장에 네. 뭐 리바트, 뭐 한샘, 뭐 NX들이 있잖아요. 걔네가 판매되는 매출량보다 사제 시장, 그러니까 좀 더 아래급, 아래급 예, 뭐 오리표라든가 예. 뭐 그런데 매출이 오히려 더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저도. 그러니까 그런 상에 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카피를 너무 우리나라 사람이 손재주가 너무 좋아서 카피를 너무 잘하시니까 그런 매테리얼 회사들이 그런 도면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빔 데이터를 만들면 모든 게 다 같이 넘어가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되게 좀 적극적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 그 김남용 마루건축 네. 설계실 실장님께서는 이제 현재 BIM 활용도 및 선택할 수 있는 빔은이라고 빔이 무엇입니까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좀 말씀해 네. 주시죠. 그 다들 그 질문 주신 게 되게 광범위해서 제가 이거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해도 뭐 1시간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의 다 질문이신데요. 현재 빔의 활용도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1부터 100까지 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100까지 가 있는 회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1인 회사들도 있고, 10인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용도라는 게 내가 만일 나는 그 처음부터 그 1부터 100을 생각하지, 그러니까 100이라는 걸 당연히 가야 되지만 우선 단계별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그 질문하신 분 설계사무소잖아요. 그럼 설계사무소에서 우선 우리는 그러면 빔으로 그 DD 단계까지 가보자. 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DD 단계까지는 좀 쉽게 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CD까지 가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노하우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각 단계별로 나누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선택할 수 있는 빔, 이것도 빔이라는 게 건물이 그 처음에 디자인 돼서 소멸될 때까지 모든 라이프 사이클을 빔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너무 좀 광범위한데 현재 그 우리나라에서 좀 아직 그 시장이 좀 더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FM 쪽 시장이라든가 뭐 그런 쪽 말고는 지금 설계 단계, 그다음에 시공 단계 뭐 관련돼서는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쪽인 거는 거의 뭐 많이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공정 쪽 관련돼서는 그런 얘기를 저희가 좀 많이 하는데 아직 뭐 실제 뭐 PM 뭐 그런 공정 쪽 프로그램 그 프리마베라라든가 뭐 그런 거에 연계 뭐 이렇게 얘기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실제 저희 엔지니어들끼리 있을 때는 공정을 쇼다라는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런 실제 공정 프로그램이랑 연계해서 그런 것도 많은 좀 프로젝트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뭐 견적, 공정 뭐 그런 일부 부분은 그래도 웬만큼 수준은 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진님께서는 BIM을 이용한 PMIS 시스템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PMIS는 공사관리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BIM의 어떤 기능이 PMIS에 사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뭐 답을 적당히 잘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제 PMIS와는 연계를 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좋은 답은 못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아직 뭐 다른 회사들 지금 뭐 했던 운영 보면 PMIS가 웹 기반 뭐 그런 공사 관리, 뭐 추력이라든가 도면 뭐 그런 관리 시스템인데요. 그 뭐 행정주시 복합도시의 그런 공사 관리
그 시스템, 공정관리 시스템을 웹 기반으로 뭐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부제를 갖다가 다 나눠서 모델링 된 것 갖다가 다시 링크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들 지금 준비하고 뭐 어떻게 또 활용할지 그 개척해 나가는 그런 시장, 지금 빔 시장이랑 거의 비슷한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저기 박일수 사장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오토데스크와 레빗, 아키캐드의 다른 점이 뭐냐. 근데 아까 좀 시간이 없어서 많이 설명을 못 드렸는데 네. 제가 보니까 아키캐드가 이제 그 협업이라는 데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요 질문에 보니까 이제 최민희님께서는 BIM 협업 시 다른 사람들의 작업 결과에 보완할 것이 생겨서 수정하고 싶을 때 어떤 절차로 수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그 레빗도 있고 아키캐드도 있지만 이제 팀워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팀워크라는 기능이 아키캐드 13으로 오면서 팀워크 2.0이라는 기능이 나오면서 그 델의 서버 그 시스템을 비슷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 영역을 주고요. 그럼 각 작업자들은 컬러가 틀리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같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보안 아이디가 있고요. 네. 보안 아이디로 그 프로젝트, 그러니까 처음 프로젝트를 생성시킬 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팀워크 작업은 파일을 명이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막 설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팀 리더냐 아니면은 그냥 팀 멤버냐에 따라서 작업 권한을 틀리게 주고요. 그다음에 뭐 어떤 사람은 작업만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레이어를 새로 만들어주고 라이브를 공급해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분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작업하다 네트워크가 이제 좀 끊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인데 저희가 사실 그 8월 말에 그 이제 13 출시를 앞두고 VIP 세미나를 좀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실제 작업하다가 랜선이 끊겨도 그 다음에 다시 랜선이 연결됐을 때 그 자료가 손실되지 않고 업데이트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작업 데이터가 히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 로그인해서 누가 로그업했고 했는지 이제 그런 히스토리를 또 다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보통 BIM 시스템이 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이제 디자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체크인을 하면 네.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그거를 아까 말처럼 업데이트를 하면 네. 거기도 메케니컬에는 리비전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네. 그런 식으로 네, 이제 그렇게. 한다라는 네,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행 질문한 것 중에 네. 허임한 동서울 대학 건축과에 다니는 학생인데 네. 국내에서 BIM이 확대된다고 하는데 100도씨 온도계로 생각해야 할 때 얼마나 왔는지요. 이게 이제 100으로 해서 네. 몇 퍼센트 됐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봤을 때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면 다른 분들이 야 너 잘못 얘기했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예. 15% 정도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15도 정도.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15도 정도 왔고 예. 왜냐면 지금 먼저 시도했다가 실패하신 업체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네. 지금 계속 꾸준히 스텝 바이 스텝 가시는 업체들도 있고 뭐 그다음에 지금 이제 나라에서도 점점 강화를 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지금 15도 정도 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제 생각으로는 있잖아요. 이거 돌아갈 수 없는 길 아닙니까? 학생들은 무조건 이제 이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면 BIM이 새로운 건 아니고 네. 그냥 다 가진 핸드폰처럼 다 갖고서 할 수 있는 네. 그의 일부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많이 가르칩니까? 요즘 대학들에서 많이 가르치고 있으세요. 그래서 건축공학과 같은 경우는 건축공학회들하고 해서 견적까지도 가르치는 회사들까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까지도 가르치는 회사들도 있고, 죄송합니다. 학교들도 있고, 좀 다들 많이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지금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2학년인데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네가 사회에 나갔을 때는 못 쓰면 취업이 안 된다. 지금 왜냐면 제가 봤을 때 길면 10년, 짧으면 5년 정도 후부터는 오토캐드라는 것보다는 이제 이런 빔 쪽이 네. 일반화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강훈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줬어요. 네. 그냥 일반적인데,
IGS나 스텝 파일로 모델의 변환이 가능한지요? 지금 아키캐드 같은 경우는 2개보다는 IFC라는 걸로 지금 호환이 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키캐드는 그 IFC 관련돼서는 뭐 레빗보다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지금 IGS나 스텝 쪽은 이제 캠 쪽에서나 그 ISO나 뭐 그쪽에서 많이 쓰시는 그런 포맷인데요. 예, 그쪽보다는 아키캐드는 말 그대로 건축 쪽 포커스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쪽을 호환하기 위해서는 다른 솔루션을 한번 거쳐서 가야 됩니다. 네, 그 GBXML과 IFC는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김현우님께서는 아키탑의 위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아키캐드의 본사가 생각하는 아키탑의 위치와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요? 이거는 이분은 이제 네. 그게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우선 제가 그 조금 자랑을 하자면 올 4월에 저희 IPC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 아키캐드 디스트리뷰터들의 모임이 있는데 네. 제가 거기서 그 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 세일즈 잘했다고. 어. 예. 그래서 그 몰타에서 했는데 몰타에 제가 그 애국가를 울렸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그 회사에서 네. 지금 그 매출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저희 아시아 담당 이사가 얘기하기에 너가 지금 이대로만 한다면 그 너 내년에는 잘한다면 이렇게 한다면 내년 IPC 때 너 회장 옆자리에 앉을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저거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 아키캐드를 제가 저희 남편과 그다음에 저희 이제 부모님들, 저희 가족을 제외한 사람들 빼고는 그 다음으로 사랑합니다. 네. 거의 비슷할 정도로. 그래서 네. 예,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저희 본사에서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저는 그 아키캐드 관련돼서 본사에서 쟤는 정말 잘하고 열심히 해줄 것이다라고 믿고 있고 저도 거기에 위반되지 않게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저희 13 이제 한글 버전이 좀 얼마 안 있으면 나오는데 그 한글 버전에도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전부 다 반영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도면 표현 방법이라든가 그런 거 좀 틀린 부분들을 한글 버전에 그걸 다 적용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본사에서는 저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결혼할 때 그 결혼 선물도 사주고요. 뭐 예, 생일 선물도 사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저는 이제 좀 뭐 대표 같은 분들이 좀 많이 본사나 AP나 뭐 이런 데 좀 진출을 해서 젊은 사람들도 왜냐면 저도 이제 외국 기업에 좀 있어 봤는데 한국 사람들이 너무 영어나 뭐 이런 글로벌에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데 나가보면 한국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좀 더 잘 돼서 나가서 선배들이 이제 잘 되면 후배들도 많이 나가가지고 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그 다음에 이제 김동규님께서는 기사의 홈페이지에 아키캐드를 이용한 시공상의 오류를 검토하고자 제작 완료된 2차 도면을 모델한 사례가 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후에 초기 설계 단계부터 BOM을 적용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그로 인한 이득과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네. 우선 그 저희 고객분들은 설계사무소인 고객분들은 초기 설계 단계부터 그런 그 빔을 이용해서 뭐 설계를 진행을 하시고요. 우선 저희 회사는 아시다시피 솔루션을 공급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키캐드가 활성화를 좀 시키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시공성 검토하는 그런 용역도 같이 하는데요. 저희 사무실에서는 초기 설계 단계부터 직접 저희가 설계사무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직접 하지 않고요. 설계를 하는 일을 갖다가 저희가 서포트를 해줬을 때 어떤 이점이 있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적용된 사례는 저희 유저분들한테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기본 설계, 뭐 실설계 단계에 저희가 서포트했던 건 행복 중심 복합 도시 거를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가장 큰 이점은 그 도면상의 오류죠. 그러니까 빔 설계를 하면은 도면상의 오류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사무실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그 설계 도서가 납품된 다음에 그 시공상의 오류, 그러니까 도면이 맞지 않아서 다시 도면을 재수정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2차원 설계를 했을 때 가장 큰 힘든 부분이 그 계속 재수정, 재반복 수정을 통한 그런 일이 엄청 많다는 건데요. 네. 빔 작업을 하면 그런 일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리고 평면을 수정하면 뭐 입담면도 같이 수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인건비에서 많이 줄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빔 설계를 하시려면 이걸 작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정말 오랜 설계를 했던 분들, 그러니까 최소한 설계를 10년 이상 하신 분들, 매트리얼 속성이 어떤지를 잘 아신 분들이 빔 설계를 잘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좀 네.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실무적인 공간감이라든 테크닉이 없으신 분들은 좀 그리시기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네. 문제점이겠죠. 예. 지금 이제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제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윤성주님께서 질문하신 거 CEO로서 향후 BIM 업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대답을 좀 해주시고. 앞서서도 계속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러니까, 앞으로 빔이라는 에서 지금은 BIM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분명히 그 10몇 년 전에 오토캐드가 처음 도입됐을 때도 지금과 같은 똑같은 반응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의 좀 틀린 게 있다면 그때는 수작업에서 캐드라는 걸로 왔고 지금은 그 공간이라는 걸로 왔죠. 지금 컴퓨터는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2D가 안 된 게 아닌데 잘 됐지만 이제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오면서 좀 약간 틀린 부분은 있지만 그 앞으로 저는 이 빔 시장이라는 것도 똑같이 한 5년, 10년 됐을 때는 빔이라는 거는 없고 그냥 설계의 방식이 당연히 빔인 걸로 유럽 쪽에 빔 설계해 주세요 그러면 그게 뭔데 우리는 그냥 하고 있는 게 빔 설계인데라고 그렇게 얘기하듯이 좀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저는 앞으로의 성장 동력 쪽은 전 세계가 이슈인 그런 그린 쪽으로 포커스를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견적 뭐 물량 뽑을 때도 뭐 실제 그린으로 가기 위해서 앞으로 그 라이프 사이클 그린과 FM 저는 앞으로 돈이 될 거는 FM과 그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남편 회사와 같이 많이 좀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실은 저는 그 빔이라는 걸 갖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해드렸거든요. 네. 근데 쟤는 이제 걱정되는 게 이제 제가 한 10년 전에 PLM이라는 업계랑 비슷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네. 그 단순하게 그 고객들에 대해서 대응을 못 해가지고 지금 이제 다른 IT 기업이 어려워져요. 뭐냐면 외국에서 이런 솔루션이 있는데 뭐 그냥 쓰지. 그리고 다 이런 사례가 있다 그래서 너무 비전만 얘기하다 보니까 기대감 높아졌고 요구사가 많아졌는데 돈은 잘 안 내려고 그러고. 네. 그래서 꼭 저는 그 BIM이 갈 길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할 돈을 벌고 여기에서 그냥 어떤 무슨 그 도깨비 방맹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제가 이제 조언을 드린다면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뭐 다양한 업체들이 있는데 좀 합쳐가지고 빔이라는 시장을 넓혀야지 자기 솔루션 중심으로다가 하다 보면 다 힘든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드림팀을 좀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건축 설계 사무소, 구조, 그다음에 환경, 네. 견적, 뭐 저희처럼 이제 그 솔루션으로 이제 모델링 서포트 해줄 수 있는 팀에서 그 드림팀을 만들어서 나 혼자는 작지만 여럿이 뭉치면 더 잘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좋네요. 절대 빔 시장에 나 혼자 설계사무소 혼자 잘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서포트 잘해주는 협력 업체들, 설비, 전기, 모든 환경, 모든 분야가 같이 어우러져 가야지 이 시장은 분명히 발전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네. 저희 나라의 IT 기술은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저는 그걸 갖다 오히려 더 잘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 CO2를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환경 쪽 솔루션들이 되게 좋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에서 되게 비싼 돈을 갖다가 주고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 혼자만 잘 되겠다라는 생각을
버릴 때 네. 빔 시장이 성공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절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